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탄지로가 혈기화되어 흑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히카리 주인공 탄지로는 엄청나게 착한 성격으로 뭔가 잔인하고 화끈한 느낌의 매력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한번 탄지로가 흑화하게 되어 기살대와 싸운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은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산 중턱에 사는 평범한 숫쟁이 가문에 태어난 탄지로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수출팔러 산 아래 마을로 가려고 준비를 했죠. 네이콘 탄지로에게 겨울이라 해가 일찍 저무니까 적당히 팔고 일찍 돌아오라고 갔다 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이콘은 추운데 고생할 탄지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아련하게 쳐다봤죠. 그렇게 탄지로는 마을에 내려가 숯을 팔았는데 그날따라 마을 사람들과 자꾸만 대화가 길어졌고 탄지로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아저씨가 탄지로에게 오늘은 날도 어둡고 추우니 내일 아침에 올라가라며 자신의 집에서 자는 걸 권했고 탄지로는 그 권유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죠. 그때 그 아저씨는 혈기와 혈기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탄지로는 그게 그저 전설로만 내려오는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에 고웃음을 쳤습니다. 그 다음날 탄지로는 집으로 곧장 갔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 예감을 쫓아내기 위해 불이 나게 뛰었죠. 그런데 집 가까이 가보니 피냄새가 진동해왔고 탄지로는 더욱 긴장을 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집 앞에는 동생들과 엄마가 피 흘려 쓰러져 있었고 한 사내가 칼을 들고 있었죠. 그 사내 앞에는 네이코가 송곳니를 드러내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 검사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검사는 곧바로 탄지로의 공격을 피한 뒤 발로 차서 날려버렸죠. 난 귀살대 풍주 시나즈가와 사내미 벌레 같은 혈기를 쳐주기로 왔다 라고 했고 탄지로는 네이코의 상태를 보고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변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탄지로는 제발 내 동생을 해치지 말라며 애원했는데 사내미는 동생이면 뭐 어쩌라는 거냐며 혈기는 가족이든 뭐든 죽여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탄지로는 그에 이 남자를 막지 못하면 네이코마저 죽을 거라는 생각에 옆에 도끼를 들고 뛰어들었지만 사내미는 가차없이 칼로 탄지로를 베어버렸고 탄지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때 네이코가 분노하며 탄지로의 앞에 막아섰는데 사내미는 네이코가 인간을 지키는 모션을 취하는 것에 놀랐지만 그게 뭐 어쩌자는 거냐며 바람의 호흡을 사용한 뒤 네이코를 잔인하게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네이코의 피와 비명소리를 선명하게 기억에 각인시켰고 내가 힘만 있었더라도 내 가족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탄지로는 어둠 속에서 네이코의 비명과 동생과 엄마의 비명소리가 자꾸만 들려왔고 탄지로는 눈물과 함께 눈을 뜨게 되었죠. 그 앞에는 얼굴이 창백한 한 남자가 있었고 그는 단번에 엄청난 힘을 가진 혈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의 몸이 이전과 달라진 느낌이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라고 묻자 자신의 이름은 무잔 귀살대 검사에게 배워 죽어간 너를 내가 혈기로 만들어 살렸다고 했죠. 탄지로는 그 말 듣고 네지코와 다른 동생들은? 이라고 묻자 다른 가족들은 자신이 왔을 때 이미 귀살대 검사에게 배워 사망한 상태였기에 혈기로 만들 수가 없었고 네이코는 귀살대 검사와 일륜도의 목에 베어 소멸했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네이코를 베어낸 그 검사의 얼굴을 떠올리며 포효했고 그 귀살대 검사를 꼭 내 손으로 죽이겠노라 다짐했죠. 무자는 혈기가 되었다고 나나 아직은 미숙한 상태 단련하고 혈기를 터득한 뒤에 귀살대를 사냥하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느냐고 물었고 무자는 특별히 너에게는 강해질 수 있도록 스승을 붙여주겠다고 했죠. 무자는 손가락으로 까딱 손짓했고 한 혈기가 무장의 옆으로 온 뒤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상해사 마카자. 혈기 중에서 신체 능력은 최상위권에 속한 자이며 싸움에 아주 능한 자이니 이 자에게 여러가지를 배우도록 하라고 했죠. 무자는 탄지로에게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땐 아주 강하게 되어 있길 바란다면서 사라졌고 아카야는 무장이 사라지자 돌변하며 갑자기 탄지로를 발로 까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 같은 애송이를 나한테 수련시켜주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약한 녀석은 딱 질색이다. 빡세게 굴려줄 테니 잘 따라와 보던가 라고 했죠. 탄지로는 가족의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악으로 깡으로 아카자의 수업을 따라갔고 점차 혈기가 된 자신의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탄지로가 배가 고플까봐
인근 마을에서 인간을 잡아왔는데 탄지로는 인간을 잡아먹지 않으려 했고 자신은 배가 고프지 않다고 했죠. 아카야는 보통 막 혈기가 되었을 땐 배가 고파서 인간을 먹고 싶다는 충동이 엄청나게 생길 텐데 신기한 녀석이로군 이라고 생각했고 뭐 꼭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도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상관없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임에 익숙해진 탄지로 아카야는 이제부터 전투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며 기본적인 무술 동작을 알려줬죠. 그렇게 시작된 대련 수업. 하지만 아무리 봐도 무술에는 소질이 없어 보인 탄지로 자신도 자신이 이렇게 싸움을 못해나 싶어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아카자는 그런 탄지로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흠집해주었고 매일매일 구타의 연속이 되었죠. 탄지로는 어느 날 이렇게 매일 처맞기만 할 순 없다며 자신의 집 주변에 있던 도끼를 들고 아카자를 공격했는데 아카야는 도끼를 휘두르는 탄지로의 기술을 보고 맨손 격투보다는 훨씬 더 나아 보인다며 너는 무기를 쥐어줘야겠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밖에 나가 칼 한 자루를 구해왔고 탄지로에게 쥐어준 뒤 자신에게 다시 덤벼보라고 했죠. 탄지로는 칼을 쥐고 아카자와 다시금 대련했고 차츰차츰 늘어가는 실력에 아카야 역시 못해졌습니다. 하지만 슬슬 발현을 해야 할 혈기술이 탄지로에게서는 나오지 않았고 아카야는 탄지로에게 넌 혈기로서의 재능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빈잔을 줬죠. 탄지로는 다른 혈기들은 대부분 쓸 수 있다는 혈기술이 왜 나오지 않는 건지 답답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뒤 아카야는 탄지로에게 이젠 실전을 통해 강해지는 게 좋겠다며 귀살대 사냥을 시작하자고 했죠. 아카야는 적당한 곳에서 소란을 피웠고 귀살대원이 찾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찾아온 귀살대원. 아카야는 난 네 녀석이 귀살대원한테 죽든 말든 관여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테니 알아서 잘 싸워보라고 했고 귀살대원 모라타는 물의 호흡을 사용해 탄지로에게 덤벼들었죠. 탄지로는 귀살대 옷을 보자마자 엄청난 분노의 감정이 들끓었고 칼을 꺼내 무라타와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무라타는 강하진 않았지만 어째선지 탄지로의 공격이 잘 닿지 않았고 효과적인 데미지를 줄 수가 없었죠. 무라타와 한참을 싸우고 있던 탄지로. 무라타는 인간이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숨을 헉헉거렸고 탄지로는 이대로 가면 이 검사를 죽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또 한 명의 검사가 탄지로의 등을 공격해 베었고 탄지로는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졌죠. 크크, 만만한 혈기 하나 발견. 이대로 이런 녀석들만 퇴치한 뒤 승진해서 호화롭게 살아야겠군 이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탄지로는 그를 보고 엄청나게 부들거렸습니다. 탄지로는 검에 맞자 예전 사내미에게 당했던 그 느낌이 되살아났고 순간 어린 시절 아빠한테 배웠던 동작이 떠오르며 자신도 모르게 그 검사에게 뛰어들었죠. 혈기술 히노카미. 탄지로의 검과 탄지로의 주변에 붉은 불꽃이 휘감겼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검사를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그 강력한 공격은 아카자조차 놀라움을 표할 수밖에 없었죠. 무라타는 그런 탄지로를 보고 불이 나게 도망가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놓치지 않는다며 빠르게 무라타의 앞에 다가갔는데 무라타는 다시 한번 물의 호흡으로 탄지로를 공격했지만 방금 전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과 검술로 무라타의 검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탄지로는 검을 휘둘러 무라타를 베어버렸고 무라타는 그렇게 쓰러졌죠. 아카는 그런 탄지로에게 뛰어와 어깨동무라며 오, 너 이 녀석 꽤나 쓸만해진 것 같은데? 라고 했고 탄지로는 갑자기 정신이 살짝 돌아오며 하하하 그런가요? 라고 하며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냥을 무사히 마친 탄지로는 자신의 혈기술 히노카미를 터득했다는 것에 만족했죠. 아카야는 그 뒤 슬슬 너에게도 나 말고 다른 혈기들을 소개시켜줘야겠다며 탄지로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그때 탄지로가 사라진 쪽에서는 콜록콜록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탄지로의 공격에 큰 부상을 입은 무라타가 기침을 하며 깨어났고 이번엔 정말로 죽는 줄 알았네 라고 하며 귀살대의 지원을 기다렸죠. 탄지로는 아카야를 따라 나타공원산에 들어간 뒤 하야노 루이와 여러 거미 혈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루이를 보고 이 녀석은 꽤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가족들을 꾸리며 살아가는 특이한 녀석이라고 소개했죠. 루이는 아카자에게 누구나 내 녀석처럼 싸움만 좋아하지 않는다고 라고 했고 탄지로는 루이의 겉모습에 이 아이도 꽤나 어릴 때 혈기가 되었구나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자신은 원래 어릴 적부터 밖에 나가 뛰어놀지도 못할 정도로 병약하게 태어났는데 무장님이 이 몸을 가엾게 여겨 혈기로 만들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하연의 자리에 올라간 이유는 이곳에 있는 거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다른 혈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혈기라고 해서 모두 다 악하잖아 자신처럼 강한 것은 아니며 싸움을 잘하지 못해 귀살대 검사를 만나면 곧바로 퇴치당할 녀석들이 많은데 그 녀석들은 나처럼 하나같이 인간 시절에 부모에게 버려졌거나 병들어서 죽을 위기를 겪었다거나
인간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불쌍한 녀석들이 많기에 자신이 이렇게 가족으로 만들어 보호하고 있다고 했죠. 탄지로는 그런 루이의 말을 듣고 정말 대단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입견으로는 혈기들은 죄다 나쁜 존재들이고 그저 탐욕으로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혈기들은 제2의 삶을 살고 있고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자 네이코도 이런 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네이코를 죽인 기살대를 둬도 용서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루이는 탄지로에게 너도 거미 가족으로 들어오겠냐는 제안을 했는데 탄지로는 마음은 고맙지만 자신은 가족의 원수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더 머물 수는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자주 이곳에 놀러와도 되겠냐고 물었고 루이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그렇게 아카자 탄지로는 그 다음 소개받을 혈기가 있는 유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상윤육 다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키는 아카아님이 웬일이냐고 물었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냐고 했죠. 아카는 특별히 무전님께서 교육을 시키라고 했던 녀석이니 너네들과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너네들? 이라는 표현에 의아했지만 일단 다키에게 인사를 했고 다키의 외모를 보고 솔직히 남자로서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다키는 그런 탄지로의 반응을 귀엽다는 듯이 쳐다봤고 너는 눈이 참 예쁘구나 라고 칭찬해줬습니다. 탄지로는 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이렇게 예쁜 혈기가 존재하는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죠. 그렇게 다키와 아카자와 함께 한참 수다를 떨고 있던 중 어떤 조그마한 몸통에 눈알만 달려있는 존재가 이들에게 다가왔고 지금 나타공원 산에 있는 하연우 루이가 많은 귀살대원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카는 그 존재를 보고 아 이건 무장님이 계시는 무한성에 있는 한 혈기의 결기술인데 이렇게 연락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했죠. 다키는 이곳 유곽에 정착해서 다른 곳으로 파견 나갈 수가 없는 몸이고 아카는 자신은 귀찮으니 너 혼자 루이를 도우러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탄지로는 알겠다며 곧바로 다시 나타공산으로 뛰어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는 특이하게 혈기들이 착한 쪽, 귀살대가 나쁜 쪽의 묘사로 진행해본 만큼 기존에 애정하던 귀살대 주요 인물들이 악역으로 나오게 되죠.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왜 이렇게 묘사했어요? 라고 하며 서운함을 표출하기보단 그저 또 다른 재미로 즐겨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